반전이 거듭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과연 이 협박 전화 한 통이 소통이 단절됐던 이 정략 결혼 3년 차 쇼윈도 부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저희 이제 무대를 정리하고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무대 정리한 후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다시 모셔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 이야기를 하는 중 벌써 세팅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상호 감독님과 네 분의 주역분들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자, 본인 자리에. 네, 유연석 씨, 최수빈 씨, 남준 씨, 규리 씨, 그리고 예, 박상호 감독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신 전하는의 주역분들이 무대 위에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신 전하는 연출을 맡은 MBC 박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유연석 씨부터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 본인 캐릭터 소개와 함께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를 부탁드리는데 아무래도 역할이 역할인지라 좀 역할을 저희가 좀 먼저 만나볼 수 있게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은 역할을 맡은 배우 유연석입니다. 역시 바로 그 캐릭터가 네. 되네요. 네. 자, 최수빈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요? 편하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희주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네. 수어로 지금 수어로 인사를 홍희주라고 네, 써놨- 본인 이름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 정신의학과 우리 선생님이시면서 크리에이터시죠? 네, 크리에이터로 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허남준 씨? 지금 별반 캐릭터가 다르진 않는데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상우 역할을 맡은 허남준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장규리 씨 아나운서 역할 맡으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나유리 역을 맡은 장규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소개를 또 본인 캐릭터에 분해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정말 2024년 MBC 금토 드라마의 대미를 장식한 지금 거신 전하는 아마 이 작품 많은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질문을 생각하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연석 씨, 네, 9년 만에 맞습니다. 네, 멘토록 또또 이후에 그죠? 맞아요. 맨도롱 또또 이후로 제가 고향 같았던 MBC를 잠시 떠났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그 드라마 첫 드라마가 제가 MBC에서 그 차태현 형님과 함께 종합병원 종합병원. 2라는 드라마로 제가 첫 드라마를 촬영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고향 같은 드라마계의 고향 같은 곳에 그쵸. 이렇게 와서 또 오랜만에 그 로맨스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설레고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그 유연석 씨와 같은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최수빈 씨 이번에 또 엄청난 연기 변신을 하셨는데 바로 내일이죠.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여름에 진짜 뜨겁고 치열하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날도 금방 쌀쌀해졌고 시청자분들을 만날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게 되게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 설레는 마음 표현해 주셨고, 자 허남준 씨 이번에 지상우 역할로 또 지상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소감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되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되게 놀랍고 그리고 엄청 사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기대하는 마음 표현해 주셨고 장규리 배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이제 또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네, 드라마를 하루 앞두고 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우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작품 소개를 이제 어떤 작품인지 이 지금 거신 전하는 만의 좀 차별화라든지 이런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는 쇼윈도 부부라고 홍보되고 있지만 사실 쇼윈도만도 못한 부부예요. 네,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부부고 정계에 이제 엄친아라고 불리는 백사원 대변인과 그다음에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 부인. 근데 부인도 재벌집 딸이지만 어떤 그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쇼윈도반도 못한 부부가 정체 모를 협박 전화 하나를 통해서 그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로맨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네 분이 펼쳐나가는 그 로맨스들이 이 드라마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로맨스와 스릴러가 합쳐진 로맨 스릴러. 이 장르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큽니다. 자, 간단하게 소감과 함께 작품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김민지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이게 원작 소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화 하실 때 원작과 좀 어떤 차이를 두셨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들한테는 이 작품 선택한 이유 궁금하고 또 배우 연출분한테 다 궁금한 건 아무래도 열혈사제랑 이제 경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임하는 소감이 좀 어떠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원작 웹소설이 있죠. 그 원작 웹소설과의 좀 차별점이라든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원작 웹소설은 아무래도 웹소설이라는 포맷의 특성상 조금 수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저희는 또 지상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위를 조정하는 데 많이 도움을 작가님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들도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좀 더 소설보다는 드라마화 시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는 조금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정도로 좀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시다 보면 원작과는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특히 남준 씨와 규리 씨는 또 원작에 없는 캐릭터들이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우리 배우 네 분께 좀 여쭤볼게요. 연석 씨. 근래 제가 뭐 로맨스물 하면서는 약간 뭐 우유부단하던지 아니면 좀 따뜻한 인물의 캐릭터를 맡아서 로맨스 장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대본에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굉장히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무언가의 사건들을 계기로 로맨스가 굉장히 짙어지는 그런 인물을 맡았는데 저는 마치 그런 차가운 인물을 하나씩 양파 껍질처럼 무언가를 파헤쳐 나가다 보면은 굉장한 매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변화되어가는 사원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매력을 느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석 씨한테도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이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변주되어가는 그 캐릭터 기대해 네. 주시기 바라면서 네. 수빈 씨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일단 로맨스와 스릴러가 이렇게 합쳐진 작품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재밌게 대본을 읽었고 그리고 희주라는 캐릭터가
또 만나자마자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늘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한데 새로운 수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되게 억압받고 힘든 삶을 살아서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되게 강단 있고 자기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소신이랄까요? 네, 그런 신념이랄까요? 똘끼랄까? 그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고 통통 튀는 지점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 넘치는 네. 캐릭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홍의주 그 자체가 드네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남준 씨는요.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저는 사실 다른 데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처음에 감독님과 같이 미팅을 하고서 대화를 나눴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실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계속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대본이 처음에 이렇게 읽었을 때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제 캐릭터가 저와 다르게 굉장히 멋이 있다. 내적으로 되게 가득 차 있고 그런 멋있는 캐릭터여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작이 아무래도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지상우가. 또 그것도 역시 반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 부드러운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습니다. 예,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규리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우선 웹소설을 저도 읽어봤는데 거의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을 정도로 후루룩 정말 빨리 잘 읽혔어요. 그리고 상우랑 유리가 원작에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김지훈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관을 넓혀가실지 좀 궁금했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 해봤던 캐릭터, 전문직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좀 사랑스럽고 밝은 인물이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죠. 지금 열혈사제 2와 이제 동시간대에 이제 함께 방송이 되는데 뭐 예능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소감을 좀 우리 유현석 씨가 대표로 좀 말씀해 네. 주실까요? 네. 뭐 공교롭게도 제가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작품을 다 함께 홍보를 하면서 주연 배우들과 함께 예능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열혈사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시즌 2도 챙겨 봤어요. 너무 재밌고. 근데 저희랑은 또 그 장르적인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뭔가 스릴러와 또 그 로맨스가 접목되어 있는 이런 장르를 또 보시고 싶었던 시청자분들은 또 저희 쪽을 또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축제예요. 아, 이렇게 예, 웰메이드 작품,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건 축제입니다, 정말.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중앙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뒤쪽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유현석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 출신인데다가 굉장히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뭐 말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잡아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슈트핏도 기대가 되거든요. 의상은 어떻게 고심하면서 만들어 가셨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그 앵커 출신 그 대변인 역할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나운싱을 해야 되고 뭔가 대변인으로서 그 앵커 출신 대변인 분들의 어떤 영상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MBC 전종환 아나운서님 통해서 그 아나운싱 하는 거를 여러 차례 배웠어요. 너무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페이퍼웍을 정리해 오시고 또 참고할 만한 영상까지 챙겨서 보여주시면서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었고, 그리고 현재 그 정치인분들이 그
뭐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대변에 브리핑하는, 브리핑하는 그런 영상들을 챙겨 보면서 참고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앵커 시절 때나 그다음에 대변인으로서 계속 수트를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스타일리스트와 고민 끝에 거의 대부분의 수트들을 맞춤 제작을 했습니다. 예, 맞춤으로. 제 옷에 싹 감기게끔. 진짜 본인 옷을 입었네요. 맞습니다. 네. 배역과 함께 그 수트 옷까지 입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네. 본인 역할, 본인 옷을 쫙 입었는데 감기게끔. 이 사실 네. 이번 백사원이라는 역할이 집안, 외모, 네. 능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인물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자기 체면을 좀 많이 걸었나요? 그렇죠. 뭔가 전 정치 엘리트는 아닌데요. 뭔가 나는 냉철하다. 냉철하다. 나는 굉장히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날이 서 있다. 그런 생각들을 촬영할 때마다 하면서 그럴수록 눈썹이 이렇게 앵그리버드가 되면서 미간이 좁혀지더라고요. 그러면 왔구나. 사원이가 지금이구나. 왔구나. 이제 카메라 렉을 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들어갔었죠. 이번에 정말 연기 변신이네. 왜냐하면 유연석 씨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하고 잘 웃고 그러는데 이번에 백사원 완전한 변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수빈 씨랑 우리 배우분들도 본인 역할을 위해서 좀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최수빈 씨 이번에 준비해야 될 게 사실 되게 많았죠. 맞아요, 예.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한 2달 전부터 이 작품을 하기로 한 이후부터는 되게 재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분들한테 저 수어 선생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달 전부터 거기 그동안 나와 있었던 대본 안에 있는 수어는 거의 다 외워놓고 있는 상태로 촬영을 들어갔었고 사실 그 중간에서도 막 이게 수어가 마냥 쉬운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냥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역할이라기보다는 한묵증을 갖고 수어로 소통을 하지만 또 직업이 수어 통역사다 보니까 뉴스 통역할 때랑 또 영어 통역할 때 또 나라마다 수어도 언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작품인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잘 나왔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시청자분들께서 작품을 통해서 최수빈 씨의 변신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허남준 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크리에이터 역할을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그 환자를 돌보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말했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의 지식을 토대로 밖에서 이제 어떤 다른 것들에 같이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 휘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항상 원래 준비를 할 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몇 장면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제가 어울릴 법한 그 장면에 어울릴 법한 노래를 틀어놓고 산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이렇게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똑같이 그렇게 산책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장면 보고 집 들어가서 다시 대본을 봐보고 이러면서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좀 밝은 락 종류를 많이 들었는데 뭐 윤도현 씨라든지 데이식스 데이식스 노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해피. 네. 그래가고 엄청 많아. 거의 다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이번 역할 우리 지상우 역할은 데이식스한테 도움을 받으셨군요. 맞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식스 여러분들께. 자, 그리고 자, 우리 또 나유리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규리 씨. 아나운서 역할이잖아요. 예. 네, 저는 아나운서 씬이 꽤 많아서 감사하게도 또 드라마 측에서 정다희 아나운서님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스피칭 수업을 받았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을 또 보내면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 씬에는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또 촬영을 하고 그 과정을 반복을 했고요. 너무 죄송할 만큼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항상 친절하게 답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고 정다희 아나운서님께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정다희 아나운서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고 어찌 보면 이